김준혁 교수 보시기에 이번에 두 사람 중에 네. 어떤 사람이 좀 더 흠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준석 당대표가 조금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여론조사, 뭐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론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원희룡 전 지사가 국민의힘 이렇게 예비 후보 중에 4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좀 확인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원희룡 지사가 사실은 그 4위 안까지 들어오기는 굉장히 좀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뭐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포지티브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정치 용어 중에 고전적인 것이 자기 부고 말고는 다 알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번에 원희룡 전 지사가 이번 것을 통해서 상당히 자기의 이름을 많이 알리고 정치적인 효과를 좀 얻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름은 알리는 효과는 봤는데 이제 그게 결국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또 그거 뭐 좀 봐야 장기적으로 되겠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하여튼 지금 급한 대로는 원희룡 지사가 지금 이익을 봤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김준혁 교수. 대체로 뭐 침묵이 웅변보다 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틀 연속, 그러니까 두 번 연속 그제 오늘 얘기하지 않은 것 저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본인을 더 흔들지 마라. 나도 당대표로서의 위상과 무게감을 갖고 있다. 내 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신들이 나를 존중해라. 나의 당대표의 권위에 대해서 흔들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나이가 어리고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가볍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불식하기 위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일종의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교수 오늘로 나흘째라 그래요. 윤석열 후보가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상당히 좀 길죠. 네, 그렇죠.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제가 볼 때 준비가 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실수할까 봐 그렇게 되면은 또 언론에 또 여론에 많은 또 질타 혹은 뭐 질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화면에 나온 그 장면을 보면은 상당히 준비를 한 거예요. 저 워딩은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워딩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참모들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서도 김대중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국민통합 이런 이야기.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앞으로 그런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큰 지도자로 나갈 사람이고 자기는 좀 더 신중한 사람이고 앞으로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마 참모들하고 많이 좀 논의를 한 것 같고요.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을 지금 계속 아끼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메시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다. 자기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과연 자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의 어떤 표현이 오히려 침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교수 어떠세요? 지금 그 야당의 대선판을 보는 많은 국민들은 진짜 토론회 같은 거 이렇게 붙으면 윤석열과 홍준표 두 후보 간의 대결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토론 자체는 홍준표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대세의 전반은 윤석열 후보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뭐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뭐 지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면서 홍준표 엄청 세게 나갈 거야. 아마 그냥 정말 좀 거친 편을 좀 하자면은 작살 낼 거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현재 그런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원체 높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선 주자로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교수, 이재명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이번 일은. 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근데 저는 약간 좀 이 문제를 좀 달리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번에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하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 2명을 갖다가 이제 제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저께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도 임명이 됐습니다. 원장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제가 직접 전화했었어요. 이재명 지사하고 자기하고 무슨 뭐 특별한 관계가 있어? 사실 이제 초등학교 후배여가지고 편하게 물어봤더니 형 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추천받아서 오게 됐다. 황교익 그 맛칼럼니스트는 같은 동문이긴 하지만은 중앙대 인맥으로 온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그 황교익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더불어 포럼 창립할 때 주요 인사였어요.
친문 그룹의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친문 그룹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친문과의 깊은 연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정치적으로 한 것이지 무슨 뭐 보은 인사 뭐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도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도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만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거중 조정을 하면서 문제가 좀 빠르게 해결되는 모습으로 보여서 뭐 개인적으로는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고 어려운 것인가 이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